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 의혹 제기, 정청래가 하는 말, 추미애가 하는 말 등에 대해서 오늘 오후 6시에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명의 사건 개입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런 거 관련해서 정치권 이단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사법부에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라고 얘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태청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6시 태청시에 입장을 밝힌다. 6시는 이제 태청하면서 밝힌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간단하게 밝힐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해동선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동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승찬 더블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4월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선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보는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장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한 겁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가 이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이따위 말을 한 거고 부승찬이라는 자가 말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정청래가 이걸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도 다시 페이스북에다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찬찬히 봅시다. 사실입니까?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에 대해서 부승찬이 제보를 받은 것은 이 얘기는 5월 달에 이미 서영교 의원이 한번 제기를 했던 거다. 지난 5월 달에. 그럼 서영교는 어디서 제보를 받았냐? 어떤 녹취록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걸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열린공간TV의 정천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정천수는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계속 들었다는 얘기지 최초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건 공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제보를 엉터리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얘기라면 이것이 서영교가 한번 이걸 낚아챘다가 5월 달에 묻혔던 거거든요. 왜 묻혔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사실이라면 믿을 만한 제보라면 그걸 서영교가 그냥 놨겠습니까? 물었다 놨겠습니까? 아니죠. 서영교가 계속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게 묻혔는데 이번에 다시 그거를 9월 정기국회에서 부승찬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 형식을 빌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해달라라. 그럼 이재명이 그 사실이라면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거짓말 공작을 가지고 정치 공작을 가지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 만난 적 없어?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죠.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저것들이 저렇게 떠드니까 그냥 퇴청하는 길에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퇴청하는 길에 나는 저쪽에서 제기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덕수 총리와 여기 김충식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원래 정상명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둘이 만났다는 게 아니야. 그 찌라시 녹취록에는 네 사람이 만났다는 거야. 김종식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 정상명이 왜 들어갑니까? 정상명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의 주례를 섰다고 하는 전 검찰총장이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끼워놓고 한덕수 끼워놓고 그다음에 조희대 끼워놔가지고서 윤덕수는 한덕수를 밀고 그다음에 조희대도 한덕수를 밀고 그래서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 아니면 또 내각제가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또 여기서. 그럼 한덕수를 갖다가 키워가지고서 내각제를 만들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나의 짠 겁니다. 구도를 짜가지고 하나의 철저하게 계획된 공작이죠. 이걸 공작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공작이냐? 이게 날짜도 4월 7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 녹취록에는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날짜도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이 녹취 속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도 다시 들었다는 얘기로 지금 듣고 들어온 얘기를 지금 정천수라고 하는 열린국가 TV에서 이걸 얘기했다는 거야. 서영규가 여기서 하나의 제보를 받았다가 이걸 한번 딱 들었다가 놓은 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 부승찬이 다시 들고 나온 거야. 왜 들고 나왔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싶으니까. 그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형식으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누가 받았어? 요거를 정청래가 받은 거야. 그래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되겠나? 물로 써야 되지 않겠나? 특검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추미애는 또 사실이라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또 부승찬도 국회에서 사실이라고 안 해.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제보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도 제보를 막 해주세요. 저 이재명에 대한 제보도 하고 정청래도 한테 제보도 막 가주십시오. 정청래가 말이야 어제 말이야 어디에서 룸살롱에서 뭐 엄청나게 띵까띵까 하면서 양주를 엄청나게 먹고 대접을 받았다더라.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뭐 같이 놀았다더라. 예를 들어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제보를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정청래 말이야 당신 제보가 들어왔어.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정청래 당신이 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시에 중대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긴급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중대 발표 그러면 마치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혹시 또 뭐 그만두시나 뭐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저 새끼들의 입술을 쳐닿는 입다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간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원래가 거짓말은 길어야 됩니다. 사실이라면 거짓말은 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짧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마디로 기자들한테 그냥 딱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하고 말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사법부를 공격하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공격하잖아요.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면 바로 국힘은 탄핵을 갖다가 바로 발의하면 됩니다. 바로 발의해가지고서 국회 통과 200석이 안 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속해서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입니다. 이재명 탄핵 사유 됩니다. 노무현은 왜 탄핵당했습니까? 민주당은 말이죠. 이재명 탄핵안이 올라가면 저것들이 배신 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의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도 사실은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 편을 드는 것 뿐이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싸우게 되면 그때는 김어준은 정청래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힘하고 저 반 이재명 세력들하고 짜고서 이재명을 탄핵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여의도를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탄핵 안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국회 넘고 헌재 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정계선이 있는데 마흔역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정계선이 언제부터 이재명 편입니까? 마흔역이 언제부터 이재명 편입니까? 걔들이 반 윤석열일지는 몰라도 친 이재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걔들이 반 윤석열일지는 몰라도 친 이재명은 아닌 겁니다. 걔들이 친 정청래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로 오면 그대로 나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했다가는 그대로 탄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쟤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고 거기서 안 되면 민중 봉기한다 그랬죠. 네팔을 보십시오. 지금 프랑스를 보십시오. 정치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2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강실업 TV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 강실업 TV 키워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